질문하세요. 궁금한 부분이나 강의 중에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고 시간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크 누구 쪽이다? 목회자 3호 신문의 한선정 기자라고 합니다. 예.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 두 번째 강의에 마약은 많지는 없고 마약은 한국만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약이 만약 일단 한번 손을 대면 회복은 되지만 또 계속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중독이 계속 연결되는 건지 관리해줘야 되는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영 마이크. 네,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은 재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학계에서 발표된 건 80%라고 얘기합니다. 재발률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저희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서 31.9%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 마약수로 온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야지만 들어오지,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자들도 재벌이 떨어지니까, 재발률이 떨어지니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심하게 되는 게, 청소년들이 한두 번 마약했다고 해서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아주 연세가 적게 마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작아져도 얼마든지 정상화로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마약에 접했다 했을 때 너무 기가 막히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전문가 그룹을 찾아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의 마음에, 실은 마약의 원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원인은 그 다른 거에 있습니다. 마약으로 빠지는 건 아까 잠깐 말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호기심 등등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들의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서 정확하게 알고 진단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아이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닫는 단계는 인지고요. 그 아이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동기 강화에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둔다. 실은 만약에 10회 뒤에 성장을 한다면 거의 저는 동기 강화에 5회기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전숙고 단계에 있을 때 숙고 단계로 가고 해서 이 친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 근데 재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모들은 재발하면 또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참았단 말이죠. 그 참은 거를 어떻게 참았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걸 참았니? 하루를 참았어도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참은 힘은 작은 힘이지만 그 작은 힘을 잡아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힘을 조금 더 키우고 키워서 이 아이가 평생 회복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약의 중독자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네, 그쪽 뒤에. 네, 반갑습니다. 개혁청의 송국순 목사로 합니다. 좋은 강의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이 심각한데요. 심각한 현상에 대한 건 들었고요. 혹시나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방적 차원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독은 사실 제가 배우기로도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배우기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계들이 다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시간 보통 이렇게 여러 시간들을 자주 주기적으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또 한 번에 가서 시작할 수 있는 동기에도 많이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동기를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끄집어내는 일들을 제가 좀 맡아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콘텐츠진흥원이나 인터넷정보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와 시설들이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먼저 내가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집에서 이게 동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술, 담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 스마트폰 게임 가지고 얘기할 때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분들은 아직도 퀘스천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다각도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절절하게 외치고 나오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수련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꼭 여쭤봅니다. 교사 기도회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참여를 같이 합니다. 보통 교사 기도회를 집회하기 전에 하고 교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먼저 영성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이 중독에 기대어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받은 그 영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만났을 때 되는 그 영적인 인카운터를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교사들, 당연히 목회자들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저는 아이가 4살, 2살이거든요.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서 스마트폰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어린이집 엄마들은 저희 눈치를 항상 봅니다. 자기들은 주기적으로 이걸 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희 애들은 그거를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다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정말 두렵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죠. 근데 집에서 먼저 그걸 보여주고 저희 아내랑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냐? 제가 이 강의를 하려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 아직도 파묘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사학 하려면 파묘도 봐야 되고 봐야 되기 쌓였는데 좀 같이 봐줘.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를 물론 같이 즐기고 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집에 가면 좀 심각한 청소년 집안이면 스마트폰 바구니를 신발장에다 놓고 부모님부터 거기다가 딱 태그하면 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스마트폰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쓰지 않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월수금, 화목토, 시간 정해놓은 거, 시간 정해놓은 시간 아닌 시간을 지키는 거. 엄마 아빠랑 어디 가가지고 이 시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못했어! 가 아니라 안 하는 시간들을 지키는 거. 그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통 아이들이 네. 다른 거에서 안 해줘야 해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학교에서 뭐 인터넷에서 카톡 이런 거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 일병이랑 아이들이 최선의 나이 정말 그래야 된다. 학교에서는 좀 나이 저는 고3까지는 집에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부모님과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기능들을 통제하는 어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패밀리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애가 친구들이랑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네 아까 4학년 때 4년 쓰고 중학교 때 3년 쓰고 고등학교 3년 쓰고 10년 스마트폰 맞고 이거 사는데 너네 어떡할래? 나중에 그때까지 쓸 때까지 분명히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원래 부모님이랑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스마트폰으로는 못 쓰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안 준다는 애들 있을 거야. 손 한번 들어봐. 아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래요. 말이 돼? 제가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걱정하실 정도면 그 아이들은 뭐냐는 거죠.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송호수 목사님 발언 주시면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중독 여러분 홍호수 이사장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2015년부터 차별금법이나 동성애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단 총무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한동협을 만들고 국민대중위원회를 현직 교단 총무님들 중심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조직이 지금 차별금법이나 동성애를 막는 그런 큰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룩한 방파제로 바로 그 활동인데 지금 현지에 우리 총 회장님 또는 총무님들이 그것과 같이 중독 문제도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차별금법이 통과됐어도 우리는 2015년부터 한동이나 국민들이 만들어서 지금 차별금법 막아내는 유일한 OECD 국가가 되었듯이 중독 문제도 늦은 것 같지만 지금 한국교회, 오늘 한장총이 이런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활동, 움직임 조직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강의하신 이런 전문 강사들이 한국교회에 가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런 교육이나 강의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중독의 위험성에 모두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권사님, 자문, 집사님, 평신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그 중독의 위험성에 모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대책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특히 연합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중독 예방의 길 그리고 중독 재활의 문제까지도 한국교회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 늦었지만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오늘 한장총이라는 세미나를 했으니까 한장총 우리 대표장님께서 또 사무총장에게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이 중독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그래서 개최한다고 해서 그래서도 참여를 했고 이런 일들에 조금이나마 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순서 마지막 폐쇄 기도를 예. 네네. 제가 학동신학대학원이나 대해서 한사만 가르치고 올리세요. 바꿨어요. 홍보하러 갑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그냥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독의 효과적인 치료 방식이 아니라 매일 루틴하고 주간
아까 이 교정센터에서 굉장히 개선을 보급률이 낮아진 것도 어쩌면 교정기관이 그런 주간 치료센터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주간 치료센터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AA 미팅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 아이들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나 교회 프로그램들로 AA 미팅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사님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경숙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선교 사역하고 있는 김경숙 목사예요.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중고등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이 저와 만나는 시간 동안에 보여주지 않는 많은 시간을 어쩌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한국교회가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아이들이 아주 접근이 쉬운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쉽지만 어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좁히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리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아이들과 이 도구들을 어떻게 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가 이런 세계에 이미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지금 선생님들 다 카톡으로 신방하시고 문자 다 나누면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카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교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면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부분이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호영 교수님께 마약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저희 부모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이미 그 상태가 되면 부모하고의 교류나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좀 무섭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버려지게 두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행동들이 발현되거나 공유되는 거는 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가정폭력도 교회 안에서 공유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지역의 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언제를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우리 시간이 돼서 그냥 같이 가요. 우선 두 번째 질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부모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처럼 드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더 도와야 됩니다. 왜냐? 외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 좋아서 게 아니에요. 중독이 됐을 때는 안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용량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 편안함을 갖고 싶어서. 근데 부모가 외면을 해버리면 완전히 한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럴 때 부모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같이 갈게. 네가 실패해도 엄마는 너의 힘이 될 수 있어.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될 거야 하면 장담 못 드립니다. 다만 이 아이가
조금씩 걸어가고 있을 때 부모는 그 발걸음을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지탄하지 마세요. 네가 뭘 하겠어? 이까짓게 그렇지 뭐. 이거 정말로 마약수로 살라는, 마약 중독자로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 아이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부모는 네가 하루 더 넘기고 했다. 우리 다음에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하자. 일주일이 아니라 이렇게 늘려가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활은 필수라고. 이건 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마약에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전부 대단합니다. 우리 수험자를 보면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대신 얘가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늘렸다면 어떤 뭐에 의해서 늘렸는지 우리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수험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원이 아들하고 함께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마약 중독자이고 이미 집에서 외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냐고.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식당에 갈 수 있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게 갈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써보자. 이러면서 인지기능을 그때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지 안 써요. 우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처, 거기에 중앙점을 두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상처에 힘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예요. 부모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배워간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해야 될 텐데 정말 큰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짧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일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이제 제 직장뿐만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 도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글로벌 구글, MS 뭐 이런 회사들의 교육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새 많이 해요. 요새 많이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로 코딩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금년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받고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로 저희가 게임을 가르쳤을까요? 교육을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안 하던 학생들이 더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된다, 무조건 안 봐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더 잘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뭐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을 거고 적어도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세계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교사가 가지는 굉장히 큰 부담감일 것이고 부모가 가지는 엄청난 중압감일 것이고요. 저는 제 아이들이 뭘 앞으로 보고 살지 정말 두렵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는 것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결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뭔가 말을 하나 배워오는 것도 어떤 밈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을 배우면 이제 신경이 쓰여요. 근데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떤 걸 해야 될까는 지금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걸 하는지 분명히 봐야 되고 적어도 아이들이 보는 것을 할 수 있고 보는 것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IT 그 기기를 운영하고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수준을 맞춰서 볼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용보다는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좀 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좀 더 시간이 길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교회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것 같아요. 우리도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추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도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뭔지를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게이지입니까? 온오프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 부족한 것 같아요. 성령을 게이지로 봐요.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충만해 아니잖아요. 온오프거든요. 게이지는 성화인 것이죠. 우리가 나의 시간과 예배와 나의 있는 것들을 드리는 나의 예배 가운데서 들어왔을 때, 선택했을 때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수련이 끝나고 한 3일입니다. 맞죠? 애들이요, 수련회 깊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3일 동안 잘 한번 지켜보세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야동 보라 그래도 못 봐요. 게임 하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애들이랑 PC방 가는 것도 좀 줄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요. 3일 동안 이거 다 끊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도 밥 먹기 전에도 밥 먹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2박 3일만 해보면은 2박 3일까지 가나요? 하여튼 하루에서 2박 3일 정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애들도 느낄 만큼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상기시키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온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위해서 다른 예배 시간을 더 붙잡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시간을 줄이자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사는 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